대한민국의 80대 여성 노인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그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 경제적 어려움 안정된 노후의 부재. 국민연금과 노후 자금 부족의 현실. 대한민국의 많은 80대 여성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액이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활비와 의료비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 많은 할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부모를 지원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의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경제적 의존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빈곤과 고독을 동시에 겪는 독거노인의 증가. 대한민국에서 독거노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대 여성 노인들은 배우자를 잃은 후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곤과 고독이 동시에 찾아오면 삶의 의욕을 잃고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신체적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80대 여성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실은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병원 방문과 약물 비용이 가중되는 현실.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의료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약물 비용이 매달 늘어나면서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은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거나 약을 줄여 복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병을 더 악화시키고 더 큰 의료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현실은 노인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듭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노인들은 질병이 악화되기 전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검진조차 받지 못해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이후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정기적인 치료가 필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하는 현실은 노년기의 건강과 생존율을 크게 위협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복지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가족과의 관계 단절,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이러한 고립은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친구나 동료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고립. 80대 여성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동료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나 감정을 공유할 상대가 점점 줄어듭니다.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면 삶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건강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정서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감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심장병과 같은 신체적 질병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과 같은 수준으로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도 감소하고 생활의 의욕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결국 외로움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위협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4. 노인 복지 시스템의 한계. 기초연금과 복지 서비스의 부족.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도 충분히 확대되지 않아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복지 혜택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는 노년기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노인 돌봄 서비스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돌봄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들도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노인 복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복지센터를 활성화해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5.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제안.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대책. 80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능한 한 자산을 미리 관리하고 연금을 비롯한 노후 대비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일찍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준비들이 노후의 비극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와 가족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는 노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노년기의 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만 의존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가족의 역할은 노년기를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 정부는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기업과 단체가 나서 노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선 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도와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노인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80대 여성 노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들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노인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합시다. 여러분, 70대가 된 분들께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을 더 챙길 걸, 돈을 더 모아둘 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리라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과 돈, 가족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죠. 하지만 실제로 70대가 되어 후회하는 것들은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후회가 찾아오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되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 6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여러분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지금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70대가 되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약해지는 등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할 걸 하는 생각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급격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같은 관절 건강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곤 합니다. 60대가 되면 그때부터라도 시작해야지 생각하지만 이미 관절이 약해져서 무리한 운동이 어렵습니다. 70대가 되면 그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둘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면 나중에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운동은 늦게 시작할수록 힘듭니다. 그러니 아직 젊을 때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 바로 운동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된다는 걸 7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자주 병원에 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꽤 큽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약값과 진료비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 다니는 게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젊을 때는 의료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를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해서 병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매일 먹는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이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비 걱정을 안 하지만 아프고 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게 됩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70대가 되면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습관이 쌓여서 결정됩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계속하면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흡연을 하면 젊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자주 하면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뼈 건강에 좋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나중에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70대면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80대, 90대까지 사는 경우가 흔해졌죠. 문제는 돈입니다. 70대가 되면 노후 자금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기대보다 오래 살면서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지는 거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늘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50대, 60대까지는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받아보면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모아둘 걸 하고 후회합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연금이나 부동산 같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노후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70대가 되어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상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노후 대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연금과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생활비로 쓰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을 준비해둔 분들은 그나마 여유롭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연금을 좀 더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라도 연금과 저축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연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재테크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노후 재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도 필요합니다. 재정 계획이 없이 살다 보면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씀씀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70대가 되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을 때 돈을 너무 쉽게 썼다는 점입니다. 외식비, 쇼핑비, 여행비 같은 지출이 많았던 걸 돌이켜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죠. 물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빚을 지거나 무리한 소비를 하면 노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을 갚느라 정작 중요한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씀씀이가 크면 수입이 많아도 돈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소비를 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 노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패턴을 한번 점검해보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지, 얼마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똑똑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70대가 되면 그때 좀 더 절약하고 모아둘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일도 바쁘고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자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함께할 시간이 많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각자의 생활이 바빠집니다. 어느 순간 보면 자녀들은 독립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70대가 되면
더 이상 자녀들과 가까이 지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하고 자녀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바쁜 삶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말마다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전화나 메시지라도 자주 보내면서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작은 이벤트를 만들거나 함께할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과 함께한 기억은 결국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 물질적인 것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바쁘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하고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70대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과 연락하는 걸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자주 연락하고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먼저 연락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녀들도 바쁜 생활에 치여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들과 거리를 좁히려면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고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어요. 70대가 되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미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면 자녀들도 점점 더 부모님을 챙기게 될 거예요. 가족 간의 유대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가족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에요. 하지만 젊을 때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거나 관계가 소원했다면 후회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온 신뢰와 유대감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챙기고 관심을 가지면 가족 간의 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했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국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있어야 삶이 더 풍요롭고 따뜻해집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예전처럼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점점 자신의 생활에 바빠지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직장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들 역시 각자의 생활에 바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외로움이 커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이 빠르게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연락 하나, 짧은 만남 하나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미루지 말고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은 SNS나 메시지를 통해서도 쉽게 연락할 수 있으니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인간관계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단 한 통의 전화라도 했더라면 관계가 달라졌을 거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연락입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 한마디, 생일 축하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면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다시 가까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조금 더 자주 연락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연락을 하면 반가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부담스러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특히 혼자 살거나 자녀들이 멀리 사는 분들은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을 미루지 않고 가볍게라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모든 관계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모임을 자주 빠지거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친구가 곁에 있으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이 커지고 삶의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꾸준히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친구와의 관계도 하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언어, 취미 활동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시도하지 못한 경우도 많죠.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왜 그때 용기 내서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라도 한 걸음 내디디면 예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70대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8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온라인 강의나 지역 강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도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지만 성공할 기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볼 걸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도전할 시간이 많지만 미루다 보면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도전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한 가지라도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세워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일과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작은 행복들을 놓치게 되죠.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삶을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이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찾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잔의 커피, 좋은 날씨,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현재를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순간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인생은 지나가 보면 정말 짧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곤 합니다.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때 그 작은 순간들을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짧은 대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이죠. 젊을 때는 이런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반드시 큰 성취나 특별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은 미래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소홀히 하면 결국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돈, 성공,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작은 행복부터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웃으며 보냈던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상이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70대가 되면 그때 조금 더 행복을 즐길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너무 먼 미래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겨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루를 소중히 보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건강, 돈, 가족, 친구, 도전, 그리고 현재를 즐기는 것까지 다양한 후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10년 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후회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면 여러분도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후회보다는 만족과 행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과 가족, 인간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작은 노력 하나가 미래의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나요? 쉽게 피곤하고 힘이 없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면역력까지 약해져 감염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그리고 효과적인 운동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추천하는 노년기 근육관리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30대부터 서서히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더욱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작은 활동에도 피로감을 느끼고 힘이 약해지며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체 활동 부족과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쉽게 유지되지만 노년기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호르몬 변화도 근육 감소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의 에스트로겐 감소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근육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근육 생성이 억제됩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감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낙상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여성들은 근육이 부족할 경우 골절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절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과 허리 같은 관절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적으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문제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 영양, 생활 습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와 칼슘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근육 회복과 재생에도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신체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근육 유지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한 사람들이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므로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닭고기,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됩니다. 반면 기름진 육류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수분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식단 구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콩류,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세요. 두부와 콩은 소화가 잘 되고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도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유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공급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도 함께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스쿼트, 벽 밀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걷는 힘을 길러줍니다. 벽 밀기는 팔과 어깨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근력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함께 병행해야 할 유산소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이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좋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을 한 후에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지방 연소 효과도 높아집니다. 걷기 운동은 빠르게 걷기나 경사진 길을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과 병행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과 걷기를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근육과 심폐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균형 감각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일수록 낙상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근육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한발 서기 운동입니다. 한쪽 발로 10초 이상 서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허리, 다리, 어깨를 꾸준히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 번째, 요가와 태극권 같은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를 한 사람들은 근육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만 해도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육과 뼈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을수록 골밀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도 증가하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져 골밀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운동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활동하고 계신가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과 뼈가 약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활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와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와 칼슘이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거트, 두부, 멸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뼈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충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햇볕을 얼마나 자주 쬐고 계신가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내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햇빛을 자주 쬐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높고 근육량도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스쿼트,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가벼운 아령 운동은 공간이 작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구부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과 뼈에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세가 좋은 사람일수록 근육과 뼈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근육 회복이 원활하고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활동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근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근육량이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걷기조차 하지 않으면 하체 근력이 급격하게 약해져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적인 활동도 점점 어려워지고 생활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운동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루에 30분씩 간단한 근력 운동과 걷기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계신가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감소가 빨라지므로 의식적으로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몸을 움직여 보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식습관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느려지고 근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빵, 면, 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근육 생성에 방해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분 부족입니다. 근육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식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음과 흡연이 근육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육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음과 흡연은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코올은 근육 손실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음하면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이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면 수면의 질이 낮아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근육 손실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흡연은 근육 건강을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독성 물질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하는 사람들은 비흡연자보다 근육량이 적고 근력도 약하다고 합니다. 특히 흡연은 근육의 회복 속도를 늦추고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흡연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근육 건강을 위해 금연을 고려해 보세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면 근육이 더 잘 유지되고 체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과음을 줄이고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건강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육 감소는 초기에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바디 검사를 통한 근육량 측정입니다. 인바디 검사는 체지방, 근육량, 수분량 등을 측정하여 신체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력 테스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근감소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악력은 전신 근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 테스트입니다. 한쪽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다면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량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근육량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 섭취 외에도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심한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르몬 관리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근육 손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근육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양제 보충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근육 약화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리치료 및 근력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병원을 방문하여 근육 건강을 체크해 보셨나요?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과 식습관을 꾸준히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일주일 단위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 3회 근력 운동, 주 5회 걷기 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일 먹는 음식의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근육량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근육량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근육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년기 근육관리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운동 부족을 피하고 근력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근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6가지만 실천해도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며 노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 비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